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극한값의 계산의 단원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페이지 뷰가 궁금하다고요? 아, 역시 훌륭한 학생이에요. 페이지는 18페이지 그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나가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일단 지금 단원은 극한값의 계산이에요. 우리가 전에 무엇을 배웠냐면 수열과 발산을 배웠죠. 예, 복습 꼭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극한값의 계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오늘 목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목표는 바로 학습 목표로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본 성질을 바탕으로 뭘 해야 될까요?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오늘의 목표라는 것을 아시고요. 지금부터 수업에 나가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교과서의 생각열기를 한번 볼게요. 생각열기에 보면 여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기에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AN은 2라고 돼 있어요. n이 변해도 2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BN은요. n에 따라서 1분의 1, 2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은 3분의 1 이렇게 바뀌는 두 수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을 합쳐요. 그 결과와 처음부터 두 수열을 합쳐서 극한값을 구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 값이 다를까 같을까 그것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어떤 값이 더 크거나 작거나 또는 같을 것 같나요? 역시 훌륭해요. 예, 여기 아래에 나와 있죠. 이 친구도 궁금해서 봤는데 얘 친구 이름을 뭐로 지을까요? 얘는 환타라고 짓죠. 환타. 얘 이름은 환타입니다. 선생님 학창시절 때 별명이 환타였거든요. 환타가요 두 값이 같다는 거 알았어요. 한번 보죠. 어떻게 알았냐면 이쪽에 보면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을 취하니까 리미트를 취하니까 2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2라는 숫자는 항이 n이 무한대로 커지더라도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고요. B라는 수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n분의 1인데 이 n이 무한대로 커지죠. 피자 한 판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눠 먹으면 거의 못 먹는 것처럼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n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해 안 가면 여기다가 퀘스천 마크 딱 하시고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 그러면 따로따로 구한 것을 더해 볼까요? 앞에 있는 게 2, 뒤에 있는 게 0. 그래서 우리는 두 개를 합한 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는 미리 수열을 더해서 극한을 취해보죠. 그러면 2 더하기 n분의 1 자체에다가 리미트를 한번 취해볼게요. 리미트를 취해보면 2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항인 n분의 1이 분모가 무한대로 커져서 0으로 갑니다. 따라서 2 더하기 0은 그렇죠.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따로따로 극한을 취해서 더한 거랑 더해서 극한값을 구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방금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두 번째, 예, 지금 방송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오케이, 다시 꽉 조였고요. 예, 방금 했던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성질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읽어보자. 시작.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해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5가지를 센스 있는 사람은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오냐면 1번 빼고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합, 차, 곱, 나눗셈. 이게 사칙연산이에요.
따라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순서대로 외우면 되겠죠. 그러면 자세히 봐볼게요. 먼저 두 수열은 수렴해야 합니다. 수렴. 빠밤. 수렴해야 하고요.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얼마? 알파.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은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봅시다. 여기는 뭐가 좀 다르죠? 맞아요. AN 앞에 이 숫자, 상수란 말은 숫자를 말해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숫자가 이 수열 앞에 붙어 있어요.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곱한채로 극한을 구한 값과 이 숫자 C를 앞으로 빼서 잘 안 보이나요? 예, 이 숫자 C를 앞으로 꺼내서 극한을 구해가지고 C를 곱한 값과 같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에 있는 C는 AN의 극한값인 알파에다가 C를 곱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C는 밖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갈게요. 이해 안 가면 동영상을 뒤로 돌려서 보세요. 2번은요. 합에 대한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더해서 극한을 취하든 따로 취하고 따로 취해서 더하든 결과는 알파 플러스 베타로 같다 이겁니다. 이해하신가요? 예,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빼기도 빼서 극한값을 구하든 각자 구해서 빼든 그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알파 빼기 베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시다. 네 번째는 두 수열을 곱해서 극한을 취하든 극한을 취해서 곱하든 똑같이 알파 베타로 나옵니다. 나눗셈도 나누어서 극한의 값을 구하든 따로따로 구해서 나누든 알파분의 베타로 같습니다. 단 분모의 입장은 0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 5가지 성질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솔솔솔솔 풀릴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체크해 놓으시고 우리 보기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보기 문제를 보면요. 봐보세요. 가로 안에 3 빼기 n분의 2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이 빼기 두 번째 방법을 저기 위에 두 번째 방법을 세 번째 이용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빼기 그 다음에 2가 왜 여기 앞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 2가 위에 있는 1번 공식에 의해서 앞으로 나오고 n분의 1이 뒤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앞부분은 3이 되고요. 뒷부분, 이 부분이 뭐가 돼요? 한 판의 피자를 무한대로 많이 나눠 먹으니까 거의 못 먹죠? 0이 됩니다. 따라서 3 빼기 2 곱하기 0이 되네요. 그러면 빼기 곱하기는 곱하기 먼저 하니까 이 부분이 2 곱하기 0은 0. 따라서 3 빼기 0은 3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공식을 배웠는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이걸 성질을 배웠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이제는 이거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여러분한테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1분 안에 마칩니다. 이건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리미트를요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리미트를 취해주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있는 거 가로 2예요.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뒤에 있는 가로 2. 따로따로 구해서 곱해주면 된다. 그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처럼 하는 거예요. 분배법칙처럼 여기는 리미트를 위로 취해서 리미트 이 부분을 리미트 빠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리미트 따로따로 빠밤 물론 n이 무한대로 가야겠죠. 따로따로 구해서 나눠주는 거랑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숙제로 해올 것이 뭐냐? 물론 수업 중에 볼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기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보이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예제 1번, 예제 2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잠재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제 자러 갈 거예요.
안녕.